이번에는 챕터 2의 35쪽부터 38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을 첫 번째 칼럼입니다. Every challenge we take on has the power to knock us to our knees. 우리가 마주하는, 받아들이고, 만나게 되는 챌린지는, 근데 모든 챌린지는 어떤 파워가 있대요? 우리를 때려서 무릎 꿇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챌린지를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도전이라고 혹시 해석하셨나요? 여기서는 힘든 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힘든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를 세게 쳐서 우리 무릎을 꿇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But what's even more disconcerting than the jolt itself is our fear that we won't withstand it. 자, 그런데, 자, 더 우리를 disconcerting, 당황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근데 더라고 하니까 무엇보다 jolt itself보다. 자, jolt는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챌린지를 만났을 때 움찔하고 몸을 굳히고 맞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몸을 움츠리는 그것 자체보다 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래요.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더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합니다. withstand는 견뎌내다라는 뜻입니다. When we feel the ground beneath us shifting, 자, 우리 발밑이, 이 땅이 shifting,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we panic, 우린 당황한다. We forget everything we know and allow fear to freeze us. 그런 다음에 당황한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대요. allow, 허락하지만, 이제 이게 정말 그렇게 하려함이 아니라, 그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도록 버린대요. Just the thought of what could happen is enough to throw us off balance.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기만 해도 just the thought, 그 생각만으로도 is enough, 충분하대요. 뭐 하기에? To throw us, 우리를 off balance, 균형을 잃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What I know for sure is, 자,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that the only way to endure the quake is to adjust your stance. 그래서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그 흔들림, quake, earthquake는 지진이잖아요. quake는 흔들림을 endure,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너의 스탠스를, 너의 자세, 너의 입장을 adjust 하는 거다. 자, adjust는 적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조정하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입장, 나의 자세를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는 내가 이 위치를 바꿔야겠죠. You can avoid the daily tremors. 매일매일 있는 그 떨림, tremor는 떨림, 작은 그런 흔들림을 tremor라고 하는데요. 그 떨림들을 매일매일 겪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다. They come with being alive.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니까. 삶과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But I believe these experiences are gifts that force us to step to the right or left in search for a new center of gravity.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경험들이 선물이라고 믿는데요.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중력의 중심점을 찾기 위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계속 스텝할 수 있게 force해주는 선물이래요. 막 흔들리면 이쪽이 더 안정적일까? 저쪽이? 하면서 중력의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Don't fight them. 굳이
그 흔들림과 싸우지 마. 버티려고 하지 마. Let them help you adjust your footing. 그저 그 흔들림들이 네가 새로운 너의 발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둬. 그래서 너는 계속 움직여가면서 찾는 거야. Balance lives in the present. 자, 그 균형. 우리가 그 찾는 균형이잖아요. 패닉해서 균형을 잃어버릴지언정 다시 우리가 균형을 찾기 위해 발을 움직이잖아요. 어저스트 하잖아요. 우리의 스탠스를. 그것은 어디에 있대요? 현재에 있대요. 밸런스는 현재에 산다. When you feel the earth moving, 너의 발 밑에 땅이 움직이는 걸 느낄 때, bring yourself back to the now. 너를 현재로 데려온다. You will handle whatever shake-up the next moment brings when you get to it. 자, you will handle. 다룰 수 있대요. 뭘? 그 다음에 다음 순간에 어떤 쉐이크업이 오더라도 네가 when you get to it, 거기에 그 일을 해내면, get to it 하면, 어떤 일을 해내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일을 하면, 그러면 핸들 할 수 있대요. 다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땅이 움직여도, 그래, 다시 난 지금 나의 현재 상태로 여기에 집중하자 했을 때, 그제야 균형이 잡혀진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경험을 제가 어제 간단하게 했어요. 아주 단순한 일이었지만, 운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던 거죠.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별일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하는 막 소리를 막 저한테 막 질렀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갑자기 되게 안정적인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확 정신이 없어져요. 화가 나고. 막 나도 뭔가 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대응하거나 그럴 여유도 없었지만, 어, 이제 잠깐 주차를 하고 나서도 계속 화가 날 수 있었는데, 얼른 여러분들께 뭔가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카톡방에. 거기다 이 메시지를 보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나도 모르게 온 거죠. 나 자신을.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다 보내고 다시 그 일을 생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일이긴 한데.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현재 나에게 현재라는 곳으로 정신을 바짝 집중하도록 만들면 좀 해결점이 찾아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심오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에 you are still breathing.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더 자꾸만 짧게 하네.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you've survived. 당신은 살아남아 있다. In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 you are finding a way to step onto higher ground. 당신은 좀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라면서 이 컬럼을 마칩니다.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 안 했죠. 어제 그 열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정말 맞는 말일 수 있는 건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그때 다시 내가 해야 할 일로 내 정신을 데려와서 나호에 집중하고 잊어버리고 나니까 굳이 그 사람에게 휘말려서 똑같은 수준으로 막 같이 욕하지 않아서 난 정말 하이어 그라운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좀 제대로 된 예시는 맞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아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 그 모임 시간에, 모임을 같이 안 겪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으나, 근데 모임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어 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하이어 그라운드가 뭔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하이어 그라운드가 꼭 막 권력 있고, 막 돈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신적으로 내가 더 높은 그라운드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한 분은 내가 평화로울 때, 그게 하이어 그라운드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예시보다 맞네요. 좀 더 나의 평화를 찾고, 굳이 내가 험한 말 안 하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진지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For years, I had a secret that almost no one knew. 수년간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Even Gail. 자, 게일 킹 아시죠? 그 전 챕터에 가장 친한 친구로 소개되었던 Even Gail, who knew everything about me, wasn't aware of it until several years into our friendship. 심지어 게일도 우리가 친구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기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The same is true for Statman. 자, Statman은 Stat Graham이라는 이 우리 오프라 윈프리의 파트너, 어,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굉장히 몇십 년간 함께 살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좋은 음, 동반자? 네, 그런 이제 남자분이 계세요. 남자친구, 연인이 있어요. 이 연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거겠죠. I hid it until I felt safe enough to share. 이 이야기를, 이 비밀을 나누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그 일을 숨겼다. The years I was sexually abused from age 10 to 14. 자, 오프라가 숨겼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요. My resulting promiscuity. promiscuity는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해요. 자, 그로 인해서 my resulting promiscuity라고 하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생활을 했었대요. And finally, at 14, my becoming pregnant. 그리고 결국 14살에 임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I was so ashamed. I hid the pregnancy until my doctor noticed my swollen ankle and belly.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주치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는 그런 담당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의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사분이 오프라의 이제 부풀어 오른 발목과 무게가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부어요. 그래서 그 부은 발목과 그리고 배를 보고 알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숨겼다고 합니다. I gave birth in 1968. 그리고 출산을 했고 68년에 the baby died in the hospital weeks later. 그리고 몇 주 후에 아기는 이제 병원에서 사망을 했대요. I went back to school and told no one. 다시 학교에 간 오프라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My fear was that if I were found out, 자, 어떤 것이 두려웠던 거냐면, 만약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be found out이니까 발견당하면, I would be expelled. 아, 추방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뭐 퇴학? 그래서 퇴학을 당할까 봐 무서웠다. So I carried the secret into my future. 그래서 미래에 그 비밀을 숨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비밀을 숨겼고. 하지만 always afraid that if anyone discovered what had happened, they too would expel me from their lives. 그리고 미래에 계속 어떤 뭐 경력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났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일을 발견해내면 그 사람들도 자기 삶에서 나를 추방시킬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다, 항상. Even when I found the courage to publicly reveal the abuse. 자기가 성희롱 당했다는 abuse는 희롱, sexual abuse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실을 publicly 공개적으로 reveal 밝혀낸 기로 그 용기를 내더라도 냈었지만 그때에도 I still carried the shame and kept the pregnancy a secret. 임신했다는 그 옛날 과거는 계속 수치심과 함께 비밀로 숨고 있었다고 해요. When a family member who has since died leaked this story to the tabloids. 그런데 한 가족 구성원 중 일부면 이 직계 가족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 오프라의 과거를 알았던 어떤 친척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제 그 사람이 지금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세어 보냈대요. 뭘요? 이 자기의 임신했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태블로이드 가십 잡지에다가 그걸 세어 보냈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everything changed. 모든 일이 변화했다.
I felt devastated. 완전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wounded.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betrayed. 배신감을 느꼈다. How could this person do this to me?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가까운 친척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슬펐겠죠. I cried and cried. I remember Statman coming into the bedroom that Sunday afternoon. 계속해서 울었는데, Statman, 연인이, 침실로, 그날 이제 일요일 오후에 침실로 들어오던 자신의 연인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해요. The room darkened from the closed curtains. 커튼이 다 쳐져서 방은 굉장히 어두웠고. Stedman은 standing before me 내 앞에 서서 looking like he too had shed tears. 마치 그도 눈물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보였는데 shed는 떨어뜨리다는 뜻이에요, 여기선. He said, I'm so sorry. You don't deserve this. 정말 안 됐어. 미안해. 정말 속상하지. 너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deserve는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너에겐 이럴 자격이 없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또 이것을 우리말식으로 하자면, 너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en I dragged myself, 자, 막 질질 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왜요? From bed, 침실에서 for work that Monday morning. 자, 오프라도 이렇게 큰일을 겪은 이분도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After the news broke. 자, 그 뉴스가 세상에 퍼지고 나서 몸을 겨우겨우 이끌어서 출근을 했어요. I felt beaten and scared.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마음이, 두렵고 또 얼마나 가슴 찢어졌겠어요? I imagined that every person on the street was going to point their finger at me and scream. 그래서 막 상상을 했대요. 막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 지를 거야. Pregnant at 14? You wicked girl! Expelled. 어떻게 14살에 임신을 했다고? 넌 추방이야! 이렇게 소리 지를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no one said a word, though.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not strangers, not the people I knew.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I was shocked. 너무 충격받았죠. Nobody treated me differently. 자신을 다르게 취급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이. For decades,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I had been expecting a reaction that never came. 아, for decades는 이제 지금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일이 밝혀지기 그 전까지 몇십 년간 계속해서 expecting, 그러니까 기대했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들 사람들의 어떤 나쁜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never came. 전혀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화되지 않았던 어떤 불안한 그 상상 때문에 수십 년간 그냥 두려워했다 이거죠. I've since been betrayed by others. 자,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대요. But although it's a kick in the gut, 그게 내 배를, 내 내장을 걷어차는 그렇게 강력한 그런 배신이었어도, 그런 충격이었어도, it doesn't make me cry or take to my bed anymore. 더 이상 그런 정도의 일들은 나를 울리거나 나를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지 않았다. I try never to forget the words in Isaiah. 자, 이사야서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54장 17절, 54:17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 구절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No weapon formed against you shall prosper. 자, 여기서 weapon은 무기라는 거죠. 근데 이 무기가 어떤 무기예요? Formed against you.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래요. 그런데 shall prosper. 어떻게 될 거다? prosper 될 거다. 자, prosper는 번영하다, 잘 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인데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는 절대 그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있는데 그 말을 계속 되뇌이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대요. Every difficult moment has its silver lining. 모든 어려운 순간들은 그만의 각자 실버 라이닝이 있대요. 자, 실버 라이닝이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구름을 보시면 구름 때문에 약간 뒤에 햇빛이 와도 구름이 약간 어둡게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늘은 구름은 지어 있지만 구름의 이 모서리 가장자리를 보면 이 하얀 라인이 있어요. 은빛 라인. 그걸 실버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버 라인은 그 자체로도 은빛 라인이지만 You are my silver lining.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의 희망이야. 이 어두운 특히 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내는 희망. 그걸 실버 라인 또는 실버 라이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every difficult moment has its silver lining. 아무리 힘든 상황도 모든 그 힘든 상황들도 어려운 상황들도 희망은 있다. And I soon realized that having the secret out was liberating. 그리고 이만 깨달았대요. 뭘? 비밀을 어 비밀을 having out 이렇게 밝혀내는 것? 내 속에 잠재우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나를 liberating, 해방시켰다고. 그거를 깨달았다고 해요. 아, 그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비밀이 밝혀졌더니 내가 해방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Not until then could I begin repairing the damage done to my spirit as a younger. 자, 어린 소녀였을 때, 음, 입었던 그 상처, damage. 그 상처는, 언제 began repairing 한대요? 그러니까 치료되기 시작한대요. 언제? 그때까지는. 자, 그러니까, 음, 그 어린 시절에 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내 어린 시절에 내 영혼이 받았던 그 상처는 치료되기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는 참 이렇게 말을 꼬아하는 걸. 다시 우리말로, 저는 우리말로 쫙쫙 펴고 싶습니다. 네, 쫙쫙 펴자면, 그렇게 비밀이 밝혀져야만, 내 속에 숨기는 게 없어야만 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맞죠? 그 말 맞는 것 같죠?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realized that all those years I had been blaming myself. 그 오랜 시절 동안, 세월 동안 내가 나 자신을 참 꾸짖고 있었구나, 나무라고 있었구나, 탓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What I learned for sure was that holding the shame was the greatest burden of all.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이 수치심을 잡고 있으면 그거는 그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내 어깨에 짐이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 When you have nothing to be ashamed of, 네 안에 수치심이 없어야만 when you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알고 and what you stand for, 네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야만 그때 you stand in wisdom. 그제서야 너는 그 지혜 속에 설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창피함, 수치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고 어쩌면 그것을 reveal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제야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야 이제 resilience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요번 내용은 약간 무겁기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어두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오프라가 겪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각자 그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오프라가 겪은 일에 비해서는 한참 가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원망스럽고 헤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들이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대로 그렇구나 하고 덮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여러분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음 칼럼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